우리 아파트까지 반찬 보따리라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데. 정성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위생도 의심스럽고요. 혜정이 반찬통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체면 좀 생각하시고요. 혜정아, 그 음식들은 구질구질 더러운 음식 지긋지긋해. 앞으로는 가져오지 마세요. 혜정아. 새벽부터 만든 정성이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한옥분이 반찬가게 문을 열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5시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옥분의 손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3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찬을 담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변함없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오늘도 물을 써는구나. 옥분이 혼잣말을 하며 칼질을 시작해요. 손끝에서 무가 반달 모양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무들은 곧 김치가 되어 동네 사람들의 밥상에 오를 거예요. 옥분은 그런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정성이 스며 있어요.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새벽 공기와 함께 김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워요. 35년 전 갓 결혼한 새댁이었을 때부터 시작한 이 일이에요. 그때는 작은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5명도 안 왔던 적도 있었죠.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던 밤에도 옥부는 혼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태준이 어렸을 때는 아이를 업고서도 반찬을 담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김치만 팔았는데 손님들이 다른 반찬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멸치볶음까지 어느새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만들게 되었어요. 각각의 반찬마다 옥분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고,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을 살려야 하고, 멸치볶음은 단맛과 짠맛의 균형이 중요해요. 가게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옥부는 각자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사모는 짜지 않은 김치를 좋아하고 박할머니는 무생채를 특히 좋아하시죠. 이 할아버지는 멸치볶음을 많이 주면 좋아하고 저 아주머니는 콩나물 무침을 싱겁게 해달라고 해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바로 옥분 반찬 가게의 비결이었어요.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장님, 오늘 김치 어때요? 김사모가 물어봅니다. 김사모는 15년째 단골이에요. 어제 담근 거라 딱 좋아요. 맛보시고 가세요. 옥분이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줍니다. 김사모가 김치를 씹어보더니 눈이 반짝입니다. 역시 사장님 손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옥분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해요. 내 손맛은 누가 흉내도 못 내요. 35년 동안 매일 똑같이 정성스럽게 담갔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옥부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항상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정성이 바로 동네 사람들이 옥분 반찬 가게를 찾는 이유였죠. 마트에서 파는 반찬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붐비기 시작해요. 회사원들이 도시락용 반찬을 사러 오고 주부들은 저녁 반찬거리를 골라갑니다. 옥부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가격도 정직하게 받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조금 싸게 팔기도 해요.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맛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씨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35년째 찾아오는 거예요. 사장님, 저희 집 아이가 여기 시금치나물만 먹어요. 젊은 엄마가 말합니다. 애가 입맛이 까다로운가 봐요. 시금치나물 많이 담아드릴게요. 옥분이 포장지에 시금치나물을 가득 담아줍니다. 돈은 받지만 양은 넉넉하게 담아줘요. 고마워요, 사장님.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 정말 맛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옥분에게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에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더욱 뿌듯해집니다. 어린 손님들이 찾아와서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오후가 되자 가게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옥분이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아요. 혹시 태준이 안부 전화를 한 건가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여보세요? 엄마세요? 아들 태준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어쩐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귀찮다는 투의 말투예요. 응, 태준아. 어서. 잘 지내니? 옥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들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언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예요. 엄마, 이제 그런 건 그만하세요. 옥분이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니? 무슨 소리야? 반찬 가게요. 제 체면 좀 생각하시고요. 태준의 말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남처럼 차갑게 말해요. 옥분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옥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35년간 정성껏 운영해온 가게를 아들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고 말하다니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준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태준을 대학까지 보냈는데요. 결혼식 비용도 이 가게 수입으로 마련했고요. 태준아, 엄마가 이 가게로 너 키웠잖니. 대학교도 보내고 결혼식도 치러줬고. 옥분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제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제 아내도 반찬가게 며느리라고 불리는 거 싫어해요.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아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다니요. 알겠다, 태준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어서 말해요. 전화를 끄는 옥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다니요. 옥부는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반찬들, 단골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자신의 손을 바라봐요. 이 손으로 태준을 키웠는데 이제는 그 손이 부끄럽다고 하네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가슴 속에서 서운함이 올라와요.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아요. 하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려요. 아직 장사할 시간이 남았거든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옥부는 앞치마를 다시 메고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한옥분이니까요. 35년 동안 지켜온 자존심이니까요.
옥분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온통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준네 집에 가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게 옥분의 작은 기쁨이었어요. 비록 어제 전화해서 차가운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며느리 혜정도 옥분이 만든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김치도 넣고 시금치나물도 넣고 옥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태준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멸치볶음도 특별히 많이 만들었어요. 혹시 손자 민준이도 좋아할까 봐서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만든 반찬들이에요. 특히 오늘은 태준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넣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옥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무거운 보온통을 들고 있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가족들 얼굴을 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다 잊어질 것 같아요. 옥부는 반찬을 맛있게 먹을 가족들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혜정이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혜정의 인사는 형식적이에요. 미소는 지었지만 눈에는 차가운 기색이 역력해요. 평소보다 더 싸늘한 느낌이 들어요. 응, 혜정아. 반찬 좀 가져왔어. 태준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담았어. 옥분이 보온통을 들어보이며 말해요. 거실에는 혜정의 친구들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든 여자들이에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른 귀부인들 같아 보여요. 혜정은 친구들 앞에서 급히 옥분을 부엌으로 안내합니다. 어머니, 반찬은 여기다 놓으시고요. 혜정이 성급하게 말해요.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부엌까지 따라와서 옥분을 바라봅니다. 옥분은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혜정이 친구분들이시죠? 친구 중 한 명이 보온통을 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 아직도 이런 걸로 반찬을 가져오세요? 혜정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세요.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아, 그러시구나. 다른 친구가 시큰둥하게 말해요. 요즘 시대의 반찬 가게라니 좀 특이하네요. 위생은 괜찮으세요? 혜정이 친구들 앞에서 옥분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파트에 반찬 보따리라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해요. 다른 집들은 다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창피한 것이었다니요. 혜정의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어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데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봅니다. 정성이요? 혜정이 비웃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위생도 의심스럽고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웃습니다. 혜정아, 어머니가 아직 젊으시네. 일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라고 해봐. 그때 혜정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정말 그만하시면 안 돼요? 매주 이런 식으로 오셔서 제 체면을 구기시네요. 혜정이 보온통을 집어들더니 부엌 싱크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혜정이 보온통 뚜껑을 열더니 안에 있던 반찬들을 모두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혜정아. 옥분이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까지 모든 반찬이 싱크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옥분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어요. 빨간 김치 국물이 하얀 싱크대를 물들이고 시금치나물이 배수구에 걸려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체면 좀 생각하시고요. 혜정이 소리쳐요.
이런 음식 먹다가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부는 눈앞이 깜깜해져요. 자신이 태준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들이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혜정아, 그 음식들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려요. 더러운 음식이니까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져오지 마세요. 혜정이 차갑게 말해요. 친구들은 상황이 심각해진 걸 눈치채고 어색해해요. 하지만 혜정은 개의치 않아요. 거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준이 집에 온 건지도 몰랐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태준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다니요. 태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말도 흐릿해요. 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태준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회사 자금을 좀 빼돌렸어. 이 정도야 다들 하는 거야. 옥분이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춰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빼돌렸는데? 친구가 궁금해해요. 한 1억 정도? 들킬 리 없어. 회계팀이 내 편이거든. 태준이 웃으며 말해요. 부모님 반찬 가게 정리하고 나면 좀 더 큰 일을 벌일 거야. 옥분의 다리가 후들거려요. 아들이 회사 돈을 훔쳤다니요. 그것도 1억이나 되는 큰 돈을요. 그리고 반찬 가게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하네요. 태준아.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태준이 돌아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해요. 엄마, 왜 또 왔어요? 반찬은 가져다 놨으니까 가세요. 태준아, 방금 무슨 말을? 옥분이 물어보려는데 태준이 손을 흔들어요.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세요. 태준의 말투는 완전히 변해 있어요. 술에 취한 것도 있지만 마치 옥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혜정이 나와서 옥분의 팔을 잡아요. 어머니, 태준이 피곤해해요. 오늘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반찬 가져오지 마세요. 옥분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나와요.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자신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3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부는 생각에 잠겨요. 혜정이 싱크대에 쏟아버린 반찬들이 자꾸 떠올라요. 새벽부터 만든 그 음식들이 하수구로 흘러간 모습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게에 도착한 옥부는 힘없이 의자에 앉아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어요. 며느리가 보인 모멸감과 아들의 배신이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옥분이 중얼거려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며느리 혜정이 자신의 반찬을 쓰레기처럼 버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자꾸 그 모습이 떠올라요. 하수구로 흘러내린 김치 국물, 배수구에 걸린 시금치 나물들이요. 그 장면이 악몽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옥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손녀 지민이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와요. 지민은 25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평소에도 할머니를 많이 걱정하는 착한 아이죠. 지민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해요. 할머니.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말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지민아? 무슨 일이야? 옥분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지민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민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옥분에게 보여줘요.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를 우연히 봤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고급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이 나와 있어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혜정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혜정 옆에는 태준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 옥분이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친구랑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연히 엄마를 봤어요. 처음에는 아빠랑 데이트하는 줄 알았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빠가 아니었어요. 영상 속에서 혜정은 낯선 남자와 아주 가깝게 앉아 있어요.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고 남자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 모습은 부부가 아닌 연인 같아 보여요. 혜정의 표정이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요. 지민아, 이게 확실한 거니? 옥분의 목소리가 떨려요.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영상은 너무 선명해요. 네, 할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지민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해요.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몰래 녹음했어요. 지민이 핸드폰을 조작해서 녹음 파일을 틀어줍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와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예요. 곧 시어머니 가게도 정리될 거야. 혜정의 음성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와요. 그럼 당신이랑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지.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요.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예요. 정말? 언제쯤 가능할까?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크게 벌일 예정이야. 그러면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혜정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게까지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반찬 가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해. 남편 체면도 구기고 나도 창피하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혜정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해요. 평소 옥분 앞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해요. 그럼 우리 결혼 얘기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당신이랑 새 출발할 수 있어. 시어머니 반찬 가게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옥분은 녹음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지민에게 핸드폰을 돌려줍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반찬 가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륜을 위해 시어머니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할머니, 이걸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옥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어요. 아들 태준도 횡령을 저지르고 있고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35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지민아, 이 영상 다른 사람은 못 봤지? 옥분이 간신히 입을 열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할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옥분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완전히 깨질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태주는 자신의 아들이고 민주는 손자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혜정이 그 남자와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준의 돈으로 호텔비며 선물비까지 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회사 돈 빼돌린 거 알아? 그 돈으로 당신 선물도 사고 호텔비도 내고 있어. 혜정이 웃으며 말해요.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네. 자기 돈으로 아내 불륜 자금을 대다니.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요. 옥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혜정이 태준의 횡령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불륜 자금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죠. 할머니, 엄마가 너무 나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말해요. 옥분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쓰레기처럼 버린 며느리가 사실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가게를 없애려는 계획까지 세우면서요. 지민아,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옥분이 간신히 말해요. 하지만 할머니, 아빠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안 돼. 함부로 말했다가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 옥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요. 지민이 영상을 지우려고 하자 옥분이 말려요. 지우지 마라.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이대로 둬도 돼요?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요. 혜정의 불륜, 태준의 횡령, 그리고 자신의 가게를 없애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지민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말고. 옥분이 지민의 어깨를 토닥여줘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반격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혜정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지민이 보여준 영상과 녹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게는 문을 열어야 해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른 아침 옥분이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립니다. 혜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옥분은 깜짝 놀라서 혜정을 바라봅니다. 혜정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미소가 떠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정이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어요. 혜정아, 웬일이야? 이른 아침에. 옥분이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혜정이 가게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혜정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역시 날 같네요.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시다니.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혜정의 말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척하지 않고 있어요. 혜정아, 무슨 말이 있다는 거니? 어머니, 이제 정말 가게 그만하세요. 태준이도 회사에서 승진할 예정이고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혜정이 단호하게 말해요. 옥분은 혜정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구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혜정아, 엄마가 이 가게를 왜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 35년 동안 해온 일인데 체면이 말이 안 돼요.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혜정이 짜증스럽게 말해요. 그때 혜정이 진열대에 놓인 김치통을 보더니 이상한 행동을 시작해요. 주위를 살피더니 자신의 머리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내요. 그리고는 재빨리 김치통 안에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옥분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요. 혜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혜정이 시치미를 떼며 말해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옥분은 분명히 봤어요. 혜정이 고의로 김치에 머리카락을 넣는 걸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혜정은 이미 머리카락을 넣은 김치통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거든요. 혜정아, 방금 내가.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누명 씌우시면 안 되죠.
혜정이 뻔뻔스럽게 말해요. 혜정이 가게를 나간 후 옥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혜정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분명히 나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가 가게에 오십니다. 사장님, 김치 좀 주세요. 옥분이 김치를 포장해서 드리는데 박 할머니가 집에서 김치를 드시다가 다시 가게로 달려오십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박 할머니가 소리치며 김치통을 내려놓습니다. 김치 안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와 있어요. 옥분이 아침에 목격한 바로 그 머리카락이에요. 어머, 이게 어떻게? 옥분이 당황해서 말해요. 이런 더러운 반찬을 팔아요? 사장님, 실망이에요. 박 할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쳐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해요. 저기 봐요. 김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대요. 어머, 정말 더럽네요. 위생이 엉망이네. 35년 동안 믿고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옥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자신이 혜정의 음모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말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옥분의 가게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사장님, 환불해 주세요. 다른 손님이 소리쳐요. 저도 어제 산 반찬 다 버렸어요. 너무 더러워요. 옥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정의 계략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때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립니다. 시청 단속반 직원들이에요. 한옥분 씨 맞으세요? 단속반 직원이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신고요. 직원이 공문서를 보여줘요. 옥분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누가 신고를 했나요? 익명 신고입니다. 김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신고와 함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옥부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혜정이 미리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을 넣고 소문을 퍼뜨리고 시청에 신고까지 한 거죠. 지금부터 위생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검사 결과는 뻔해요. 혜정이 미리 손을 써놨을 테니까요. 옥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옥분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빠른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동안 믿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다른 가게에서 사야겠어요. 옥부는 가슴이 미어져요. 혜정의 계략에 완전히 당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반격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단속반 직원이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말해요. 위생 기준에 미달됩니다. 시정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 주세요. 옥분의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혜정의 음모가 성공한 걸까요? 하지만 옥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35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요. 머리카락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3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가게가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밥맛도 없어요. 아침 일찍 옥분이 가게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청 차량이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하얀 가운을 입은 위생 담당자들이에요. 차량도 2대나 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고 있어요. 한옥분 씨, 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장이 엄숙하게 말해요.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어제 밤새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나올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검사관들이 옥분이 청소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 뒤편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하고 배수구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요. 심지어 옥분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선반 위에서도 문제를 찾아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곰팡이가? 옥분이 당황해서 말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곰팡이예요. 냉장고 뒤는 어제 청소할 때 확인했는데 깨끗했거든요. 사장님, 이 정도면 심각한 위생 불량입니다. 위생 담당자가 고개를 젓으며 말해요. 이런 상태로 장사를 하셨다니 놀랍네요. 옥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 같아요. 혜정이 머리카락만 넣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미리 준비해놨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곰팡이와 이물질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요. 어제부터 소문이 쫙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옥분의 가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35년 동안 믿고 다녔는데 김 사모가 혀를 차며 말해요. 그동안 가장 아껴주셨던 분인데 이제는 차갑게 대해요. 요즘 세상에 위생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사를 하다니. 젊은 주부가 고개를 져서요. 우리 아이들 먹일 뻔했네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싸게 팔더라고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이네요. 다른 아주머니가 비아냥거리며 말해요. 옥분의 가슴이 미어져요.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칼처럼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35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모두 등을 돌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영상까지 찍고 있어요. 사장님, 이제 다른 가게에서 사야겠어요. 박할머니까지 차갑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가장 아껴주셨던 분인데요. 혹시라도 탈 날까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검사가 끝나고 단속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어요. 한옥분 씨, 위생 기준에 심각하게 미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옥분이 항변하려고 하는데 단속반장이 손을 들어 말려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검사 결과도 명확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옥분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여러 차례 신고요? 언제부터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신고가 들어왔어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심지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확신해요. 혜정이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일이었던 거예요. 7건의 신고를 계획적으로 넣어서 옥분의 가게를 망하게 만든 거죠. 그런 신고들은 모두 거짓이에요. 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옥분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한옥분 씨,
지금부터 이 가게는 영업정지 조치됩니다. 단속반장이 공문서를 내밀어요. 빨간색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예요. 옥분의 손이 떨려요.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35년 인생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건가요? 얼마나 오래 정지되는 건가요? 옥분이 간신히 물어봅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그 후에 재검사를 받아서 통과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재검사도 쉽지 않을 겁니다. 6개월이라니요. 그 긴 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있으면 단골 손님들은 모두 다른 가게로 가버릴 거예요.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거죠. 게다가 재검사도 쉽지 않다고 하니까 영원히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단속반 직원들이 가게 입구에 빨간색 영업정지 딱지를 붙입니다. 커다란 글씨로 위생불량으로 인한 영업정지라고 써 있어요. 그 딱지가 붙여지는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딱지를 구경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요. 인터넷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 거예요. 정말 충격이에요. 그동안 여기서 반찬 사 먹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배탈 안 났네요. 운이 좋았어요. 앞으로는 마트에서 사야겠어요. 이런 곳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옥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요. 35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무덤같이 느껴져요. 철문이 닫히며 옥분의 인생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는 어제까지 팔려고 준비했던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까지. 이 모든 음식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어요. 모두 버려야 할 거예요. 옥분이 김치통을 들고 울먹이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립니다. 혜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에는 가식적인 걱정 표정을 짓고 있지만 눈은 차갑게 웃고 있어요. 승리의 미소를 감추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머니, 큰일 났다고 들었어요. 혜정이 거짓말로 걱정하는 척해요. 혜정아. 옥분이 혜정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게 정리하셔야겠어요.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계속하세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이 가득해요. 옥분은 혜정의 연기를 보며 치가 떨려요. 자신이 저지른 일인 주제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다니요. 혜정이 가짜 걱정을 하며 가게를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가게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요.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손녀 지민이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던데. 옥분이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봅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지민아, 할머니 가게가 문 닫게 됐어. 네. 왜요? 지민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옥분이 어제부터 일어난 일들을 지민에게 설명해요. 머리카락 사건부터 시청 신고, 그리고 영업 정지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지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할머니, 이건 분명히 엄마가 한 짓이에요. 지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불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할머니 가게까지 망하게 만들다니. 증거가 없어, 지민아. 혜정이는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어. 옥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나요. 지민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영업정지 딱지를 촬영하기 시작해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가게 앞모습도 영상으로 담아요. 지민아, 뭐 하는 거야? 옥분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해요. 지민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해요. 카메라를 자신에게 향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분 할머니의 손녀 지민입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려요. 제 할머니가 35년 동안 운영해 오신 반찬 가게가 오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민이 카메라를 돌려서 영업정지 딱지를 보여줘요.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옥분이 깜짝 놀라서 지민을 말려요. 지민아, 그만해. 괜한 일에 너까지 휘말리면 안 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지민이 계속 촬영을 이어가요. 제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반찬을 만드셨어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며느리의 불륜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상황을 암시하며 설명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할머니 가게를 망하게 만들려고 계획한 일입니다. 영상을 다 찍은 지민이 바로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동시에 올려요. 제목은 35년 반찬 가게, 며느리의 음모로 끝났습니다예요. 지민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몇 개의 댓글과 좋아요만 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말이 돼요? 35년 된 가게가 하루아침에 분명히 뒤가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평생 일한 게 이렇게 끝나다니.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공유 횟수도 늘어나요. 지민이 중간중간 댓글에 답을 달며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갑자기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지민의 영상을 공유한 것 같아요. 할머니 봐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어요. 지민이 흥미진진하게 말해요. 하지만 옥부는 불안해요. 이렇게 일이 커지면 혜정과 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태준의 횡령 사실까지 알려지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지민아, 이거 너무 큰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큰 일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진실이 밝혀져요. 댓글 중에는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혜정이나 태준 쪽에서 조작한 것 같은 댓글들이요. 이런 영상 믿으면 안 됩니다. 위생불량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손녀가 할머니 편을 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댓글들보다는 옥분을 응원하는 댓글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어요.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자 지역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지민의 핸드폰으로 취재 요청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지민 씨, 저희는 지역 방송국입니다. 할머니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몇 개의 방송사와 인터뷰 약속을 잡아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SNS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할머니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지민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해요. 하지만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준이 들어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 지민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이 소리쳐요. 아빠. 지민이 놀라서 태준을 바라봅니다. 당장 그 영상 내려. 태준이 지민에게 다가와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해요. 왜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민이 핸드폰을 꽉 쥐며 말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영상을 올려? 우리 가족 망신시키려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옥분이 아들과 손녀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파요. 태준아, 그만해. 옥분이 말하려 하지만 태준은 듣지 않아요. 엄마, 이런 식으로 소동 벌이지 마세요. 조용히 가게 정리하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지민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요. 아빠,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요. 태준과 지민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옥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준과 지민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을 때 옥부는 조용히 가게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오래된 금고가 있는 곳으로요. 35년 전부터 사용해온 작은 금고였어요. 태준과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옥부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요. 손가락이 떨리지만 차분하게 숫자를 입력합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가게 관련 서류들이지만 맨 아래쪽에는 아주 특별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옥분이 그 서류를 꺼내서 펼쳐봅니다. 40년 전의 낡은 종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옥분이 중얼거려요. 그 서류는 바로 대기업 창업 문서였어요.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산업개발의 창업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주란에는 분명히 한옥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당시 정부 인증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40년 전 옥부는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큰 기회를 잡았었죠.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산업화 정책에 맞춰서 건설회사를 차렸던 거예요. 옥분의 뛰어난 사업 감각과 추진력으로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몇 년 만에 직원 수백 명의 회사로 커졌었죠. 하지만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이 옥분을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몄죠. 여자가 사업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결국 옥분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회사는 남편의 형이 가져갔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강탈이나 다름없었어요. 옥부는 법정 싸움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린 태준을 생각해서 포기했어요. 대신 반찬 가게를 시작해서 아들을 키웠던 거죠. 하지만 창업 문서와 초기 투자금 증명서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엄마, 뭐 하세요? 태준이 옥분을 발견하고 다가와요. 지민과 싸우다가 엄마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옥분이 서류를 들고 일어서서 태준을 바라봅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서류예요?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옥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산업개발, 그 회사의 진짜 창업주는 바로 엄마야. 옥분이 차분하게 말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40년 전에 엄마가 만든 회사야.
내 아버지 형들이 빼앗아간 거지. 옥분이 창업 문서를 태준에게 보여줘요. 태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평생 다닌 회사가 엄마가 창업한 회사였다니요. 그리고 자신이 그 회사에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진짜 주인의 아들이 회사 돈을 훔친 거였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로 그 회사를... 태준이 말을 잇지 못해요. 그래, 진짜 주인은 엄마야. 이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옥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해요. 지민이 이 대화를 듣고 깜짝 놀라요. 할머니가 대기업 창업주라고요? 정말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저 큰 회사를 만들었어. 하지만 내 할아버지와 고모부들이 빼앗아간 거야. 지민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태주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엄마가 대기업 창업주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자신의 횡령 사실이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무서워져요. 진짜 주인의 아들이 회사 돈을 훔쳤다는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이런 걸 지금 공개하면 안 돼요. 저도 회사에 있는데 큰일 날 거예요. 태준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해요. 내가 회사 돈 훔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옥분이 차갑게 말해요. 태준의 얼굴이 새파래져요. 엄마가 어떻게... 누가 말했어요? 혜정이가 불륜 상대한테 자랑하는 걸 지민이가 다 녹음했어. 내가 1억을 빼돌렸다고 떠벌리더구나. 태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난 거예요. 횡령도 들통났고 엄마가 회사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도 알려질 거고 아내의 불륜까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옥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기자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해요. 네, 저는 한국산업개발의 진짜 창업주 한옥분입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 지민이 흥분해서 소리쳐요. 기자회견해요. 제 SNS 때문에 이미 기자들이 관심 갖고 있어요. 몇 시간 후 작은 동네 반찬가게 앞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가득하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되고 있어요. 지민의 SNS 영상이 화제가 된 덕분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방송사 중계차들까지 와 있어요. 옥분이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40년간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향해요. 전국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산업개발의 진짜 창업주는 바로 저 한옥분입니다. 옥분이 창업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은 없었거든요. 40년 전 제가 29살에 만든 회사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내쫓고 회사를 빼앗아 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때 지민이 핸드폰을 들고 나타나요. 할머니, 더 중요한 걸 공개해야 해요. 지민이 혜정의 불륜 영상과 태준의 횡령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해요. 기자들의 눈이 더욱 커져요. 며느리가 저와 제 가게를 없애려고 계획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사 돈을 훔친 것도 녹음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대기업 창업주의 숨겨진 정체성, 며느리의 불륜과 음모, 아들의 횡령까지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폭로는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한국산업개발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40년 전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를 차지한 스캔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태준의 횡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혜정의 불륜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태준은 회사에서 즉시 해임되었어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언론들은 연일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어요. 40년 전 아버지 가문이 회사를 빼앗은 진실까지 밝혀지면서 태준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태준이 옥분에게 소리쳐요. 며칠 만에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내 자신이야. 엄마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옥분이 차분하게 대답해요. 태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해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될 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35년 동안 조용히 살았잖니.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거야.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니. 혜정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했어요. 불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탄받고 있어요. 불륜 상대 남자도 기혼자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두 가정이 모두 파탄났어요. 혜정은 친정으로 피신했지만 언론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마저 혜정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혜정이 옥분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옥분이 냉정하게 말해요. 내가 내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생각 안 했니? 내 가게를 망하게 만들 때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혜정이 울면서 빌어요. 하지만 옥분은 더 이상 혜정을 봐주지 않아요.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내 가게를 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알고 있어. 머리카락 넣고 거짓 신고하고 혜정의 불륜과 옥분 가게 파괴 음모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시청에서는 혜정의 허위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위조 증거 제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이에요. 무고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손녀 지민은 이 모든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어요. 지민의 계정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할머니 근황을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민을 정의의 증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지민에게 출연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지민이 기뻐하며 말해요. 아빠랑 엄마 다 벌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편이에요. 지민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래도 내 부모야. 옥분이 지민을 타이르지만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에요. 한국산업개발에서는 옥분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40년 전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옥분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어요. 거액의 보상금도 함께 제시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명예회장이 뭐가 중요해? 옥분이 기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어. 돈은 필요 없어.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옥분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는 사과의 꽃다발이 가득해요. 사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진실을 몰랐어요. 김사모가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괜찮아요. 누구든 속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옥분이 너그럽게 용서해줘요. 박할머니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35년 믿고 다녔는데. 하지만 정작 옥분의 반찬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영업정지가 해제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시청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국에서 옥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 앞에는 응원 메시지와 꽃다발이 가득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요. 할머니 화이팅! 진짜 승리자는 할머니예요. 35년 정성에 감동했어요. 우리도 할머니 반찬 먹고 싶어요. 옥부는 이런 응원에 감동받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한 마음도 들어요.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아들은 감옥에 갈 예정이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손자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옥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가게 안에서 혼자 반찬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직 장사는 못하지만 반찬 만드는 일만큼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자신이니까요. 내 가게 문은 닫혔지만 내 손맛은 아직 살아있어. 옥분이 김치를 담그며 혼잣말해요. 지민이 그런 할머니를 보며 영상을 찍어요. 할머니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옥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여러 제작사에서 판권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자서전을 내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지민아, 할머니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다니 신기하네. 옥분이 웃으며 말해요. 할머니가 진짜 주인공이세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을 거예요. 몇 달 후 옥분의 가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요. 원조 한옥분 반찬가게라고 써 있어요. 영업정지도 해제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옥분의 손맛을 보려고 줄을 서요. 예약이 몇 달치나 밀려 있어요. 태주는 감옥에 들어갔고 혜정은 이혼 후 조용히 살고 있어요. 손자 민주는 지민이 돌보고 있어요. 옥부는 가끔 민준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저녁 무렵 옥분이 마지막 김치를 담그며 말해요. 폐허가 된 가문 뒤에서도 내 이름은 세상에 우뚝 섰구나. 창밖으로는 여전히 옥분을 찾는 사람들이 보여요. 70살 노인이 이룬 진짜 승리였어요. 가족은 잃었지만 자존심과 진실은 지켜낸 거죠. 이제야 진짜 한옥분으로 살 수 있겠어. 옥분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해요.